삶의 일부인 시간을 회사에 바쳐야 하는 월급쟁이의 삶은 현대판 노예인지도 모른다. 아니, 그보다 못할지 모른다. 노예는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부려지기라도 했지. 현대의 직장인은 너무나도 일찍 팽당하고 만다. 주역에 보면 물극 필반이라는 말이 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물도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을 일으킨다. 상승이 있으면 하강이 있고, 낮이 있으면 밤이 있으며, 성공이 있으면 실패가 있는 법이다. 올라감이 있으면 내려감이 반드시 있는 것. 인생에도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반드시 못 나갈 때가 있다. 모든 것은 반전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방식대로 우직하게 나아가는 것이다. 자신의 방식, 자신의 견해와 판단, 자신의 의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를 실패로 생각하지 않는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세스 고딘은 이렇게 설명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하다. 그들은 실패를 다르게 생각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를 통해 배운다. 보통 사람들도 배울 수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이 배우는 교훈은 조금 다르다. 처음부터 시도하지 말 걸 그랬다고 후회하지 않는다. 자신은 똑똑한데 세상이 엉터리라고 한탄하지 않는다. 자신을 절대 패배자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전략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전략의 대상이 왜 반응하지 않았는지를 배운다. 지는데 능숙한 사람들은 머지않아 이기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지는 것을 무서워하면 저항에 힘을 실어줄 수 있으며, 자신은 승리할 가치가 없다는 죄책감에 적게 만들 수 있고, 어두운 영혼의 구석으로 숨어들게 만들 수도 있다. 절대 그러지 말자. 지는데 능숙한 사람은 자신만의 기준과 방식대로 살아나갈 배짱이 있는 사람들이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승자가 된다. 자기 자신을 고집하고 절대로 남을 흉내내지 마라. 모든 위대한 사람은 독특하다. 콩코드의 철학자로 불리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시인 랄프 waldo 에머슨은 타인과 비교하는 것과 남을 흉내내는 그런 삶을 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설파했다. 모든 위대한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의 말처럼 매우 독특하고 차별화되는 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카소가 위대한 천재 화가인 이유는 이 세상에 피카소 같은 화가가 없기 때문이고,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작가인 이유 역시 이 세상에 셰익스피어 같은 작가가 없기 때문이며, 스티브 잡스가 위대한 혁신의 아이콘인 이유는 이 세상에 스티브 잡스와 같은 혁신가가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자기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아무리 높은 직위에 오른다 해도 자기 자신의 삶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흉내내는 삶이라면 그것에는 그 어떤 의미도 가치도 없는 것이다. 당신 자신이 위대한 이유와 비밀은 당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고 독특하다는 데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 위대함의 본질인 독특함을 애써 사장시켜버린다. 그래서 남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길거리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중 한 명이 되고자 노력한다. 어디에서 왔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영예는 거기에서 주어진다. 어떤 미래를 목표로 하는가? 현재를 뛰어넘어 얼마나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가? 어느 길을 개척하여 무엇을 창조해 갈 것인가? 과거에 얽매이고 아래에 있는 인간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칭찬하지 마라. 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럭저럭 현재에 만족하며 주저앉지 마라. 보다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라. 니체의 이 말을 명심하자. 보다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라. 그렇다. 어른의 삶이라면 최소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더 나은 삶이 되도록 쉼없이 나아가는 삶이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어
불가능한 것을 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도 얼마든지 날마다 성장하고 도약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매일 성장하는 사람은 멀지 않아 상상도 못한 수준까지 올라가게 된다. 동양에도 주역이라는 책에 니체의 이 말과 일맥상통한 자강불식이라는 말이 나온다. 하늘의 운행이 굳세니 군자가 이것을 응용하여 스스로 힘쓰고 쉬지 않는다. 자신의 삶을 드높이기 위해 위인들은 끊임없이 스스로 노력했다. 절치부심, 발분망식, 와신상담 등에 담겨있는 고사에서 알 수 있다. 인생의 참된 의미는 즐기고 쉬는 편한 삶에 있지 않다. 숭고한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는 아름답기까지 하다. 숭고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쉼없이 나아가는 자, 자강불식하는 자는 박수를 받을 만하다. 인생을 너무 쉽게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소인배들이나 하는 것이다. 군자라면, 리더라면, 의식이 높은 사람이라면 늘 보다 높은 곳을 향해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니체는 인생의 참된 의미를 한마디로 말한 적이 있다. 더 나은 존재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렇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어디로 가는가는 자신이 결정할 수 있고 모든 명예는 바로 여기서 결정된다. 당신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떤 목표로 얼마나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가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절대 과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 아래에 있는 인간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현재와 스스로 비교하면서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가장 어리석은 인간은 타인과 비교를 하는 사람이다.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비교해야 한다. 어제의 나 자신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은 늘 발전하고 성장하며 과거의 일을 통해 반성하면서 더 전진해 나간다. 발전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 인간이라면 최소한 더 발전하고 더 성장해야 한다. 그것도 날마다 말이다. 대학에 나온 일일신 우일신이라는 말도 이런 맥락이다. 최소한 선비라면 괄목상대 할 수 있어야 한다. 오나라 손권의 부하 중 여몽이라는 장수가 있었다. 쫄병에서 장군까지 된 인물이다.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배운 것이 없어 너무 무식하다는 것이었다. 장군이지만 부하들이 존경하지 않고 무식하다고 업신여긴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보다 못한 손권은 그에게 공부를 하라고 조언했다. 이때부터 여몽은 전장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듯 공부하고 또 공부했다. 얼마 후 뛰어난 학식을 가진 노숙이 여몽을 찾아갔다. 노숙은 여몽과 막역한 친구여서 여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그와 얘기를 나누는 사이 전과 다른 그의 박식함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자네 언제 그렇게 공부했나? 이제 예전의 여몽이 아니구만. 선비가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나면 눈을 비비고 다시 대해야 할 정도로 달라져 있어야 하는 법이라네. 그렇다. 괄목상대이다. 당신은 매일 괄목상대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가? 인간은 결국 자기 그릇에 걸맞은 인생밖에 걸을 수가 없다. 실존 철학자 사르트르의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바꾸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기 그릇을 키우거나 줄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당신뿐이다. 이것은 부모나 선생도 해주지 못한다. 자기 그릇을 키우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기회를 스스로 주는 것이고 다양한 도전을 하는 것이다. 쉼 없이 나아가야 한다. 그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여야 한다.